자, 11월을 정리하고 12월을 준비해 봐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12월 시장 기대할 만하다. 아니다. 계속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도 양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슈와 뉴스를 통해서 시장 전망해 보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이슈앤 뉴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진앙이었던 미국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JP모간 관련 투자 전략가는 주택시장이 뚜렷하게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앞으로 1, 2년에 걸쳐 부동산 시장이 미국 경제 회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재정절벽 이슈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잇따라 강조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 관계자는 재정절벽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에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모습이라며 1,080원대 중반에서 환율은 당분간 더 움직이겠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동안 반등을 못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철강 화학주의 강세가 인상적입니다. 최근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우려가 지나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단 전문가들은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좀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권고했습니다. 올해 서비스 수지가 한류 열풍 등으로 흑자를 지속하면서 14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는 한류 열풍이 서비스 수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슈앤 뉴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거시적인 이야기부터 진행해 볼게요. 최근 미국 지표가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주택 지표가 좀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주택 지표 상승세를 보이는 원인, 배경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오래전으로 한번 좀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한 6개월 전이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미국의 그 상업부동산이 임대 수익률이 한 8% 정도에 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택 지표가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그 세계적 투자자죠. 이제 워렌 버핏이 그 당시에 무슨 얘기였냐면 미국 주택 시장이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료,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 부동산 임대료를 보고서 워렌 버핏은 그런 회복세를 일단은 첫 번째로 예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미국에는 이제 전세라는 주택에서 전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랑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집에서 살고 싶으면 밖에서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집을 사거나 아니면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미국에서 그 모기지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서 이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싼 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월세보다도 현재 싼 수준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월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오히려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사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택 구입 지수가 더 늘어나게 되고 주택 가격 지수도 동반 반등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주택 가격이 먼저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택 매매 지수는 좀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이게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그렇죠. 이제 워낙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높았다가 이제 이것이 거품이 해소가 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의심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거품이 다 거친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또 거품이 더 거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 거품이 거친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위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금리를 조절한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대적으로는 미국 부동산은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것은 이건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전에 그 중동의 산유국들이 미국 국부펀드, 그러니까 산유국 그 국부펀드들이 어디다 많이 투자를 했었냐면 바로 이 미국 부동산에 그 당시에 대량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상업부동산 임대료가 8%대에 달했다는 그 시기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 미국이 이 근본위 제도를 포기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달러의 그 강세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을 맺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이 원유를 결제 통화를 달러로 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산유국들이 말 그대로 원유에 파는 것을 집중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유가는 상승할 확률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결론은 나오게 되죠. 바로 이제 약달러가 지속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 이 유가,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결제 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땐 계속적으로 약달러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낮춰야만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진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최근의 경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실제로 경기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연말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미국 주택 판매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해서 청신호라느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곳도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캥거루족,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주택은 극적인 상승은 보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차이라고 보는데요. 당연히 미국 주택 시장이 살아나게 됐을 때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미국에서 계속 정부에서 정책 자체가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부동산에서 일자리가 창출, 그러니까 건설 경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느 나라나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보다는 우선적으로 미국 주택 시장이 회복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가격이나 이제 주택 매매 지수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착공 건수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착공 건수가 올라가야지만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이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미국 주택 지표를 볼 때 그동안 가격과 매매 지표를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미국의 그 주택 착공 건수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주택지표 상승세를 좀 파티를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 민감주 쪽에 관심 가지면서요.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는요. 국내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1,080원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팀장님, 왜 이렇게 계속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대표적인 건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달러의 약세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유가에 대한 그 결제가 말 그대로 유가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낮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적습니다. 근데 당연히 나중에 이제 경기 회복이 될 때는 어떤 현상들이 오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제하기 위해서 달러를 수요하게 되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달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국제 상품 가격 중에서도 특히나 이 원유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에너지 안보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그렇게 에너지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여기 상태에서는 파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을 누르고 약달러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통화 정책을 펼치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통화 정책을 펼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규모에서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방어를 하려고 해봤자 이렇게 큰 실효성은 없다라고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그다음에 달러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고, 근데 그런 점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게 됐을 때는 수출주들에게 대해서 타격을 받지 않냐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개 제품을 팔았을 때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출액 자체에서 규모 자체에서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분명히 소비 대국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당 물론 단가는 낮겠지만 그만큼 많이 팔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됐을 때가 오히려 실적들이 더 좋아졌고 주가도 더 반응 상태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당연히 약세가 되고 그랬을 때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당연히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제조를 해서 미국에 파는 형태로, 미국이 대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 상품에서 그런 수요를 할 때
인플레이션을 방어해가면서 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회복은 훨씬 더 빠르고 좋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뉴스를 보시거나 그럴 때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주가를 만드냐 아니면 주가가 뉴스를 만드냐인데 사실상 그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뉴스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재정절벽 뭐 해결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막상 합의가 되면 떨어질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재정절벽이 이미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이 사라져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주가가 뉴스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뉴스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시기 그러니까 의존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소비가 높아지게 됐을 때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수출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매출액은 낮아지겠지만 개수가 많아져서 오히려 그 매출의 폭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슈앤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핫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은 그 국내 그 당국에서 어떻게 보면 스무딩을 해서 그 개입을 하겠다 이런 구두 개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 외신에서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뭐 일단은 등급을 분류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환율에 대해서는 각국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은데 좀 넓게 본다면 왜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쓸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느 정부나 봉사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한 개를 팔아도 좀 많이 팔고 자기네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고 싶은데 항상 그렇죠. 이게 어느 시기에는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벌게 되고 어느 시기에는 어느 나라가 또 많이 벌게 됩니다. 근데 한쪽 나라만 많이 벌었을 때는 당연히 그 경제가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도 보게 되면 그 전에 경기 호황기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강달러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이 당연히 수출 타격을 받았었죠. 근데 그런 시기가 한번 지나가게 됐을 때 역시나 미국이 그런 경제 침체에 처하게 되고 전 세계가 또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시기들은 어느 정도 좀 양보해 가는 측면들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도 어렵고요. 당연히 유럽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 나라의 그 화폐들이 약세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돈이 좀 많이 있는 이런 그 신흥국들이 그런 것들을 좀 양보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경기 회복에는 좀 더 나은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